안녕하세요. 별라디오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현재 이혼을 하고 엄마와 함께 이제 막 돌이 지난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말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아무도 모른다더니 저에게도 드라마 같은 일이 일어났죠. 저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집에서 우리 아들을 돌보셨는데 손주 보는 일이 어디 쉽나요? 게다가 제가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서 엄마 혼자 독박 육아를 하실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늘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항상 밝은 모습이었고 한 번도 저에게 짜증을 내지 않으셨어요. 괜찮아. 할미가 손주 보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가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더 힘들지. 내가 너한테 미안할 뿐이야. 저는 엄마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회사를 다닐 수 있었고 회사 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월급이 적지 않아서 우리 셋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제가 엄마에게 엄마 좋아하는 족발 사갈까? 라고 물으니 됐어. 너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얼른 들어와 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냉이 넣고 아주 맛있게 끓여놓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목이 메어왔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놓고 기다린다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이제 진짜 엄마가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릴 때 저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는데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저는 아빠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아빠는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말 싫어했죠. 할머니와 아빠가 친엄마를 많이 미워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엄마를 닮았다는 저도 미워하셨어요. 저는 밥 먹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그 와중에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보호시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우기를 포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더 나았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자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 숙식이 제공되는 회사였고 나름 괜찮았어요. 그곳에서 몇 년 일하다가 일 때문에 자주 드나들던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부모님도 다 계셨고 집안도 꽤 괜찮아 보였어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이 나에게 참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처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께서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가족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여서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 후에는 한동안 참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의 행동이 시아버님과 똑같더라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 술만 마시면 돌변하곤 했어요. 놀라운 건 남편이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 그런 본성을 철저히 숨겼다가 제가 임신 5개월쯤 되니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었죠. 한마디로 남편이 저를 잘못 본 거예요. 저는 그런 남편의 변화를 눈치채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제가 워낙 성실하니까 출산 후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어요. 남편은 계속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 제게 소리를 지르곤 했지만 저는 날마다 변해가는 남편을 보면서 어쩌면 혼자 아들을 키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아들이 태어나고 저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의 행패는 더 심해졌어요. 아이를 낳고 몸이 많이 불었는데 남편은 저를 보면서 내 몸에서 돼지우리 냄새가 난다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어느 날은 내가 꾸역꾸역 입에 쳐넣는 거 보니까 입맛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겠다며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고 정신없이 국에 밥을 말아 후루룩 먹는 저를 보며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점점 정이 떨어져 갔지만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봤자 내가 친정이 있어. 친척이 있어. 너 지금 나가면 갈 데도 없잖아.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때쯤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들이 아빠 없이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긴 했지만 어떤 때는 그런 최악의 아빠가 없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저는 아들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는데 어린 시절 외로웠던 저와는 달리 아들이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그렇게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평소 시어머님과 가까웠기에 용기를 내어 살짝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이혼할 거예요. 어머님은 참 잘해주셨는데 정말 죄송해요. 근데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막말을 해대니까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겹게 말씀드리자 시어머님께서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말이다. 내가 결혼한다고 인사 왔을 때 내가 뜯어말렸어야 했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아깝더구나. 저 인간이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다시 만나겠니? 일이 될 줄 알면서도 내가 욕심을 부렸어. 정말 미안하구나. 내 말이 맞다. 그런 애비 밑에서 자랐으니 아들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구나. 난 자식을 위해 이혼 안 하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게 가장 큰 실수였어라며 눈물을 닦으셨어요. 시어머님 말씀처럼 시아버님도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결국 그 버릇이 대물림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고 혹시 모를 문제를 대비해 변호사 상담까지 받으며 최대한 큰 문제 없이 이혼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난리를 치며 네가 어디 갈 데는 있어. 얼마 못 버티고 와서 빌어댈 것 뻔해. 그냥 있어 라며 비웃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양육권만 주면 되니까 이혼해달라고 단호히 말했고 한참을 힘들게 굴던 남편도 결국엔 포기하고 이혼을 허락했어요. 다만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둘 거니까. 양육비 얘기 꺼내지도 마라. 나 지금 만나는 사람 있으니까 라는 말만 남겼어요. 알고 보니 제가 임신한 뒤부터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고 남편은 그 여자와 새 살림을 차렸어요. 이혼을 진행 중일 때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며 얘야, 그럼 나랑 같이 살자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어머님. 우리 이혼할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과 어떻게 같이 살아요? 당시 저는 너무 지쳐 있어서 시어머님께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인간들이랑 인연을 끊으면 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님은 조용히 말을 꺼내셨고 저는 놀라서 네. 인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나도 이번 참에 이혼할까 한다. 시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당황한 저에게 시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살면 안 될까? 어차피 나도 그 인간들한테 미련이 없고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그 모양이니 사는 게 아니구나. 너도 친정 부모님이 안 계시니 그냥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계속되는 충격적인 말에 저는 어머님,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자식은 그 이인데 라고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은 정 안 되면 우리 손주 클 때까지만 내가 돌봐주마. 그 뒤에는 나도 내 살 길 찾아갈게. 너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구나. 사실 너와 나는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잖니 라고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님의 말씀에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도 어디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시어머님의 제안에 기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님은 그 뒤로 시아버님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시어머님이 그동안 엄청난 증거들을 모아두셨다는 거였어요. 여러 가지 사진, 음성 녹음 등 정말 대단했죠.
제가 보기엔 시어머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았고 그동안 참고 참으셨던 것 같았어요. 결국 시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통해 힘겹게 이혼을 성사시키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오셨기에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오히려 찬성하셨던 것 같아요. 당신 손주만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를 바라셨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저는 작은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내 엄마니까 엄마라고 불러. 우리 편하게 살자. 시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진짜 모녀처럼 지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조차 우리가 실제 모녀라고 생각할 정도였죠. 가끔 시아버님이 전화를 걸어 모진 말을 하기도 했지만 시어머님은 한 번만 더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라며 차갑게 대응하셨어요. 전 남편도 가끔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시어머님은 이런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이혼한 순간 우리 사이도 끝난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았어요. 시어머님이 육아를 전담해 주셔서 저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적응해가며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이 어떻게 알아낸 건지 우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당신 그동안 내 덕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그래. 나랑 살면 돈 걱정은 없잖아. 그러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가 라며 시어머님을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돈만 많이 갖다 주면 뭐해. 마음은 지옥에 살고 있는데 난 그까짓 돈 다 필요 없어. 평생 동안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요즘엔 아주 푹 잘 자고 있어.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당신 혼자 잘 살아 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시아버님은 꽤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상당히 좋았어요. 남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을 믿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말썽을 일으키곤 했죠. 남편은 돈을 펑펑 쓰며 돈 아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님이 전혀 흔들리지 않자 시아버님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물론 사람들이 저를 냉정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시아버님의 손버릇이 워낙 나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있어 아들 외에 유일한 가족이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한 후 저는 시어머님께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난 엄마가 또 손찌검 당할까봐 너무 두려웠어. 엄마가 다치면 난 정말 견딜 수가 없거든. 이라며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했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님을 꼭 끌어안았어요.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힘껏 안아주시며 살면서 내가 낳은 아들 자식도 그렇게 날 막아준 적이 없었는데 정말 고맙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도 한동안 소리내어 웃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실 전에는 우리 친정이 아주 부자였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다 길거리에 앉게 됐지. 그 시절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었어. 시어머님은 그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날 마음에 두고 있던 내 시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을 찾아와서 나와 결혼만 시켜주면 앞으로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했더구나. 원래대로라면 난 그때 대학을 졸업한 뒤 유학을 가서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어. 옛날 생각에 잠긴 시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유학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시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난 피아노를 전공했었지. 그리고 꽤 괜찮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 사업이 부도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내 시아버지가 허구한 날 우리 부모님께 찾아와서 결혼을 청하니 우리 부모님도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무엇보다도 돈이 많은 내 시아버지에게 끌렸던 것이겠지. 부모님은 내가 앞으로도 좀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셨으니까.
시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시고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우린 달라도 너무 달랐어. 내 시아버지는 대학을 나오지 못해서 내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는지 수시로 그걸 핑계 삼아 나에게 함부로 대했어. 물론 금전적으로는 편했지. 우리 부모님에게도 인심 쓰듯이 돈을 막 주곤 했으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나를 그렇게 괴롭혔지. 난 그걸 견뎌냈고 이제는 그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혼을 결심한 거야. 시어머님은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처음 듣는 시어머님의 이야기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결국 시어머님과 저는 서로 많이 닮아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외로운 사람이라는 점에서 말이죠. 그렇게 시어머님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고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도 저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녹초가 되어 집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민수아 씨 맞나요? 어떤 여자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박경아입니다.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경아 씨요. 제가 그 여자의 이름을 되뇌이고 있었는데 그 순간 제 내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설마 날 낳아준 생모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설마 아니겠지. 아빠와 이혼하고 난 뒤 단 한 번도 날 찾지 않았는데 그럴 리가 없겠지라며 제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다가는 근데 누구시죠? 최대한 침착한 척 물었는데요. 수아야 엄마야 순간 그 여자의 입에서는 그 말이 새어나왔고 네 누구시라고요? 제가 놀란 채 다시 물었는데요. 엄마야 널 낳아준 엄마라고라는 말을 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가움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없습니다.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혔거든요. 제가 아들을 낳아보니 더욱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출근해 있는 시간에도 항상 우리 아들이 눈에 밟혔거든요. 그런데 저를 낳아준 친모라는 사람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찾아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수아야, 너 말이야. 친엄마 안 보고 싶어 제게 물었어요. 친엄마 나한테 친엄마가 어딨어요? 아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찾아오죠라며 제가 그냥 웃어버렸는데요. 수아야 사실은 마리아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제 이름을 힘주어 불렀는데 그게 말이야 며칠 전에 내 친엄마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었어.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라 문을 안 열어줬었는데 아무리 봐도 낯이 너무 익은 거야.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너랑 아주 판박이더구나. 나이가 아마도 나랑 비슷할 텐데 어쩜 그렇게 젊고 예쁘던지 너랑 똑같이 생겼어. 시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한테는 엄마밖에 없어요. 자식 그렇게 두고 가버린 엄마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기분 나쁜 듯이 말을 했지만 애 엄마 얘기 들어보니 내 엄마한테도 딱한 사정이 있더구나. 물론 지금 네 마음이 어떤지 잘 알겠다마는 그래도 널 낳아주신 분인데 한 번은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잘 생각해보고 전화해봐. 라면 시어머님이 제 손에 전화번호 하나를 들려줬어요. 얼떨결에 연락처를 받은 저는 며칠 동안 그 연락처를 뚫어지라 바라보다가는 결국 연락을 하게 됐는데요. 저 민수아입니다. 도대체 이제 와서 저를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뭐죠? 혹시 먹고 살기 힘드셔서 그래요. 그런데 어쩌죠? 저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요. 그동안 원망만 가득했기에 제가 모진 소리를 해댔는데요.
연락 줘서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제발 나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니? 제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친엄마라는 사람과 마주하게 됐는데 친엄마의 첫인상은 아주 말끔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죠. 부잣집 사모님같이 고상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인상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만나보니 돈이 없으신 것 같지도 않은데 이제 와서 저를 찾는 이유가 뭐죠? 제가 여전히 쌀쌀맞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아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구나. 진작 널 찾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어라며 친엄마가 눈물을 흘렸고 그런 엄마를 보며 저기 죄송한데 용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아야, 처음엔 내 아빠와 할머니에게 널 키우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었다. 하지만 네 할머니와 아빠 생각에는 널 데리고 있어야만 내가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더구나. 널 상대로 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지. 물론 널 생각하면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엄만 참을 수가 없었어. 네 아빠뿐만 아니라 이 할머니의 이상한 행동들을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떠났던 건데 그 뒤 난 미국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 하지만 항상 널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말을 하는 내내 친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친엄마의 말에 의하면 할머니가 친엄마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다고 했는데 아빠가 있을 때는 잘해주는 척하다가 아빠가 회사를 가게 되면 엄마를 그렇게 구박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했대요. 할머니에게는 아빠밖에 없었으니 집착을 하는 거겠지라고 말이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심해져가고 아빠까지 나서서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켜 버리겠다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느 날은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진지하게 아빠에게 말을 했지만 아빠는 정신 나갔어. 우리 엄마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잖아. 지금 우리 엄마랑 나 이간질 시키는 거야. 너 정신병원이나 알아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하루하루 지쳐만 갔고 날이 갈수록 말라만 갔다는데요.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엄마를 데리고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당시 엄마는 제발 수아만 저한테 주세요. 제발요라며 할머니에게 애원을 했지만 우리 집안 핏줄을 누구한테 준단 말이냐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라며 비웃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엄마는 만신창이가 되어 한동안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회사에 파트타임으로 취직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재혼을 한 뒤 미국으로 갔다고 하네요. 미국인 남편도 부인과 사별한 사람이었는데 미국으로 가기 전에 저를 데리고 와서 같이 키우자고 했다는데 역시나 할머니와 아빠가 완강하게 거절했고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중에는 결국 저를 시설로 보내기까지 했으면서 도대체 엄마에게 왜 보내지 않았을까요? 할머니의 심보가 참 고약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엄마와 한참을 이야기를 하던 중 전부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엄마의 심정을 알 것도 같았어요. 물론 저도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기에 더욱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고 그리고 엄마 말대로 우리 할머니는 정말 그러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엄마를 용서했고 엄마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아야, 엄마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 봐야 해. 거기서 하던 일도 있어서 엄마가 챙겨줘야 하거든. 사실 엄마가 널 이렇게 다시 찾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단다. 내가 네 외할머니한테 널 찾아달라고 해서 애 외할머니가 사람까지 고용해서 널 찾아낸 거야. 그랬는데 내가 참 많이 힘들게 살고 있더구나. 그래서 말인데 이 엄마가 널 좀 도와주고 싶은데 물론 네가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말이다. 하지만 너도 이제 엄마잖니? 내가 낳은 아들 앞날을 위해서라도 엄마 도움을 좀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우선 지금 살던 집에서 이사를 좀 하자구나.
저번에 가보니까 집이 습해서 곰팡이도 많고 우리 손주 건강에도 좋지 않을 것 같더구나.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한국에서도 시작할 계획이거든. 네가 그걸 좀 도와줬으면 하는데 괜찮겠니? 너도 처음이니까 널 도와줄 사람을 엄마가 찾아줬어. 당분간 그 사람한테 배우면서 천천히 해봐.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우선 회사 그만두고 빨리 일 배우면서 공부도 다시 시작해. 엄마가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했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제가 마다할 이유는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일을 배웠고 엄마 말로는 생각보다 일을 배우는 게 빠르다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그 뒤에도 자주 한국에 나왔는데 어느 날은 재혼했다던 그분과 함께 저를 찾아왔고 그렇게 우리는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근데 너랑 같이 사는 분이 네 전 시어머니라며 내가 알아보니 내 전 남편이 너한테 참 못되게 굴었다고 하던데 전 시어머니랑은 왜 같이 살고 있는 거니라고 조심스럽게 물었고 제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엄마는 시어머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까지 했어요. 그 뒤 시어머님과 저는 엄마가 구해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정말 어마어마해서 둘 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과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 버렸고 하루하루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 친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는데 그곳에서 전 남편과 딱 마주쳤고 변해도 너무나 변해버린 저를 보며 전 남편이 저기 혹시 민수아 씨 아닌가요라고 물었어요. 모든 것이 변해버린 저를 보며 혼란스러웠던 것 같은데요. 오랜만이네라며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고 당신 맞구나. 근데 당신 왜 이렇게 변했어? 다른 사람인 줄 알았잖아라며 반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친엄마를 만났거든. 인사해. 우리 친엄마야라며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당신 친엄마 돌아가셨다며 남편이 놀라서 물었고 그러게 나도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더라고. 그럼 우린 바빠서 이만이라며 제가 뒤를 돌아섰는데 잠깐만 그럼 당신 부자 됐다는 말 사실인 거야. 그런 소문이 막 들리긴 하던데 전 남편이 제게 물었지만 우리 딸과 이혼했다고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 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요. 그랬다가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엄마가 전 남편을 노려보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 전 남편이 제가 이사한 집까지 알아내서 찾아왔고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다시 합치자라며 어이없는 말을 짓거렸어요. 그런 전 남편을 매몰차게 내쫓아버렸지만 전 남편을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엄마가 무슨 조치를 한 것 같았는데 그 뒤에는 조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저를 보며 내 시아버지 말이다라며 말을 꺼냈는데요. 내 아버님이 설마 또 찾아왔어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얘기 들어보니 내 시아버지가 쫄딱 망했다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쫄딱 망하다니요? 아버님 재산이 얼만데요? 그때 당시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게 말이다. 네 남편 아니지? 내 전 남편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여자가 있었잖니? 우리 아들이 그 여자랑 같이 산다고 하던데 그 여자가 사실 꽃뱀이었다고 하더구나. 꽃뱀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은 그 뒤 충격적인 사실을 계속 말했는데 이야기를 듣던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어머님의 말에 따르면 전 남편과 동거 중이던 여자가 시아버님에게 얼굴이 진짜 예쁜 아줌마를 소개시켜줬다고 하는데요. 남편의 동거녀와 그 아줌마가 짜고 시아버님에게 정말 괜찮은 땅이 있다고 소개를 해줬고 그 요상한 꽃뱀 아줌마에게 혹할 때를 혹한 시아버님이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 땅을 덥석 물었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이 사람 발길도 끊긴 그런 야산에 있는 땅이었다네요.
아무튼 뭔가 엄청 복잡하긴 했는데 두꼬 팬들한테 진짜 영혼까지 털린 거죠. 그래서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땅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샀다고 하는데 시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웬만하면 잘 믿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자가 진짜 예쁘긴 했나 보더구나. 참 기가 막히는구나라며 혀를 찰 정도였어요. 그거 말고도 전 남편과 동거 중이던 그 여자와 그 아줌마가 맘먹고 제대로 한탕하려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빌려갔다는데 차용증 이런 거 쓴 것도 없다고 하네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괜찮으세요? 시아버님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렇게 망해서 어째요? 제가 물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고생 좀 하고 살아야지. 뭘 어쩌겠냐. 그동안 날라리처럼 살았는데 아주 쎄빠지게 고생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지. 혹시 너한테 전화해서 나 찾으면 넌 그냥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괜히 얽히면 골치만 아파진다. 난 이미 마음 떠난 지 한참 됐다. 웬만해야 불쌍하다라는 생각이라도 들지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너한테도 이제 엄마도 생겼고 먹고 살만하니 나는 이만 직구해서 나가마 내가 있을 자리도 아니고라며 진지하게 말을 하셨지만 그냥 같이 살아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어머님이 옆에 있어 주셨잖아요. 어머님 혹시 그 이가 찾아와서 귀찮게 할까 봐도 그러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그런 제 말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너 먹고 살만하면 내가 떠나려고 했다. 너랑 내 관계가 같이 지낼 사이는 아니니까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머님 손주 봐주셔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요. 친엄마를 만나긴 했지만 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고 엄마도 어머님한테 참 고마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간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아셨죠? 같이 살면서 손주 커가는 모습 지켜보셔야죠. 저 어차피 재혼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제 아들 하나 잘 키울 생각밖에 없어요. 저 참 외롭게 자라서 우리 아들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을 했고 제 말에 시어머님이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제가 피아노를 하나 사서 거실에 놓아뒀는데 그 피아노 뚜껑을 열던 시어머님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어머님 이제 피아노 마음껏 치셔도 돼요. 비록 대학 교수는 못 되셨지만 앞으로 어머님 하나밖에 없는 손주한테 피아노 가르쳐주세요. 라며 제가 활짝 웃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님이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라며 말을 잇지 못하셨는데요. 시어머님 아니죠? 이젠 엄마라고 불러야죠. 엄마가 피아노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시네요. 거기다 우리 아들도 피아노 소리가 좋은지 누워서 한참을 집중해서 듣고 있네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이게 행복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 전 남편이 몇 번 찾아왔지만 시어머님이 단박에 내쫓아버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참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고생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참 먹고 살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업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살고 싶네요. 앞으로도 시어머니 모시고 우리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